연예와 스포츠 소식을 소개하는 핫시스! 안녕하세요, 뉴시스 이수린입니다. 월드스타 방탄소년단 그리고 블랙핑크 완전체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. 이런 가운데 중국 내 한류 금지령이죠.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K-팝 업계도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. 관련해서 대중연예팀 이재훈 기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먼저 방탄소년단 이야기부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. 네. 현재 군복무를 일부 멤버들이 하고 있는데 네. 이 멤버들의 전역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. 다음 달에 모두 군복무를 마친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예, 이제 지금 RMC랑 BC가 다음 달 10일 날 전역을 하고 그 다음 날 지민 씨와 정국 씨가 이제 최대를 하고, 그리고 지금 타의 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슈가 씨가 22일 날 소집 해제를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달이면 BTS 멤버들이 모두 군복무를 마치게 됩니다. 그러면은 BTS 완전체 활동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것 같은데 네. 혹시 예정돼 있는 일정이 있을까요? BTS 지금 완전체 활동이나 뭐 활동은 네. 이게 업계랑 뭐 주가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. 예, 공개를 이렇게 함부로 하지는 않고요. 아, 진짜요? 예, 네. 뭐 기자들이 뭐 알고 있어도 좀 함부로 공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. 혹시 알고 네. 계신가요? 비밀 노코멘트를 하겠습니다. 노코멘트를 하는데 어쨌든 하반기에, 왜냐하면 단체 활동이 이제 나올 겁니다. 예, 지금 나올 거의 수순이고요. 네. 큰 예정이 없으면 뭐 일단 뭐 앨범까지는 아니더라도 네. 예, 이제 단체 활동의 포문이 이제 열릴 텐데, 이제 어쨌든 다음 달에 뭐 아미들한테는 6월 달에 정말 큰 달입니다. 왜냐면 데뷔일이 속해 있기 때문에 예, 6월 13일이 이제 방탄소년단 데뷔일이거든요. 네. 올해는 이제 12주년. 근데 이제 데뷔일에 맞춰서 제이홉 씨가 콘서트를 하는데, 이게 뭐 기념일에 맞춰서 공교롭게 뭐 의도한 바도 좀 있을 것 같긴 한데요. 어쨌든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콘서트를 하고요. 이제 그 전후로 아마 이제 아미들한테는 또 그 주간이 있거든요. 아미 페스티벌 하는 주간 페스타. 이제 BTS 페스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, 이건 아직 공개가 된 건 아닙니다만 네. 그 고양 종합운동장 주변에서 아마 페스타가 열릴 것 같습니다. 예, 위치는 정확히 아직 공지가 안 됐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, 그래서 이제 좀 단체 분위기를 조금 예열을 하고요. 이제 모든 멤버들이 좀 전역을 하면 이제 조금씩 순차적으로 빅히트 뮤직 쪽에서 공개를 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이 제이홉 씨의 콘서트에서 네. 첫 완전체 무대를 볼 수도 있겠다라고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? 그건 안 됩니다. 그건 안 돼요? 그건 아니고요. 네네네. 왜냐면 어쨌든 멤버들 전역을 바로 한 거고, 뭐 이건 뭐 함부로 예언하기가 좀 그렇습니다. 예전하게 그래서 좀 조심스럽고요. 왜냐면 또 슈가 씨는 또 이제 22일 날 하니까요. 네. 예, 그때부터 이제 거기서는 그런 확률은 좀 드뭅니다. 예. 정말 이 BTS 완전체 복귀, 또 이번에는 어떤 노래로 저희를 들썩이게 할지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방탄소년단뿐만 아니라 블랙핑크 완전체 소식도 좀 들려오고 있다고 들었거든요. 예, 이제 블랙핑크는 이제 완전체 컴백 콘서트 날짜는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확정이 됐고요. 일단 전 세계적으로 K-팝 대표하는 팀은 이 두 팀이 맞습니다.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BB라고도 부릅니다. 네, 방탄소년단 BTS, 블랙핑크의 B 해갖고 BB로 부르는데, 이 블랙핑크도 어마어마한 팬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7월달에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월드 투어 콘서트 포문을 열고요. 아마 그쯤 맞춰서 좀 신곡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블랙핑크 멤버들이 사실 이제 그 솔로 활동을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었잖아요. 네. 이 솔로 활동도 정말 큰 성공을 거뒀었죠. 예,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거뒀는데요. 뭐 잘 아시겠지만 제니 씨랑 리사 씨는 코첼라에 출연을 솔로로 이렇게 출연해서 너무 멋있었어요, 진짜. 네, 진짜 멋있었어요. 누가 봐도, 왜냐면 이게 남자가 여성 솔로를 봤을 때 멋있다라는 느낌은 많이 들지가 않는데, 저거 너무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서, 맞아요. 예, 기자 그런 걸 떠나서 무대 퍼포먼스 구성이나 뭐 이제 컨셉이나 그 세트 리스트 짠 것도 엄청 멋있었고요. 예, 그 멤버들의 이제 다들 예전에는 좀 셀럽 느낌이 강했다면, 이번에 좀 블랙핑크 멤버들이 솔로 앨범을 통해서
명실상부 아티스트로 좀 자리매김한 계기가 됐습니다. 그리고 차트 성적도 워낙 좋았고요. 맞아요. 네 멤버들 모두 솔로로서 입지를 굳히는 계기가 됐습니다. 앞서서 이제 블랙핑크 투어가 이제 일정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투어 규모도 엄청나다고 들었어요. 특히 그 세계 대중음악계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곳이죠. 네. 그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도 공연이 잡혀 있다고 들었거든요. 예, 이게 팝 음악 팬들이라면 진짜 엄청 좋아할 곳인데요. 여기 블랙핑크가 이제 K-팝 가수 중에서는 여기서 두 번째로 입상을 합니다. 예, 제일 먼저 했던 건 역시 방탄소년단이 2019년에 입성을 했고요. 그 현장은 제가 취재를 다녀왔었는데, 오, 그래요? 네. 예, 거기 뭐 기자인 걸 다 떠나서 자부심이 느껴질 정도로 예, 엄청나게 좋았고요. 그 또 앰블리가 유명한 것은 그 보헤미안 랩소디 혹시 영화 보셨나요? 네, 봤어요. 예, 거기서 이제 퀸이 하이라이트 자인가 라이브 에이드, 거기입니다. 예, 이제 물론 이제 리노베이션을 해서 그때 공연장하고 지금 공연장하고 완전 같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바로 옆이거든요. 예, 그리고 라이브 에이드 그 웸블리한 상징성이랑 사실상 같은 공연장이기 때문에 엄청 대중음악계에서 유명한 건데 이제 블랙핑크가 거기 올해 8월에 거기 입성을 해서 그것만 봐도 이 팀의 의상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가운데 지금까지는 좀 좋은 소식들을 계속 전해드렸었는데요. 그런데 지난해 K-팝 음반 판매량이 사실 또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해요. 그러면서 지난해 말부터 K-팝 업계에서는 이 K-팝 위기론이 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. 그 원인 중 하나로는 BTS랑 블랙핑크 완전체 공백이 꼽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했어요. 예, 네. 워낙 이제 좋은 팀들이 이제 K-팝에 많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두 팀의 완전체 활동이 파괴력이 엄청나거든요. 근데 공교롭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치상으로 2023년에 K-팝 음반 판매량이 처음으로 1억 장을 넘었습니다. 와, 1억 장이면 진짜 엄청난 숫자인데 작년에는 1억 장 밑으로 내려왔어요.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좀 공교롭게 BTS랑 블핑의 완전체 활동에 공백이 있었을 때 그렇게 된 거죠. 그리고 올해 초 상반기에는 좀 음반 판매량 성적이 더 안 좋습니다. 네. 예, 보통 이제 음악 K-팝 팬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초동이라고 발매 일주일 판매량이 이 K-팝 팬덤과 음반 판매량을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숫자인데요. 보통 2023년까지만 해도 초동 100만 장 넘는 팀들이 엄청 많았거든요. 뭐 한 팀에 그리고 뭐 500만 장씩 팔고 뭐 엄청난 판매량인 거죠. 근데 이제 올해는 100만 장 넘는 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. 예, 이거 정확히 수치를 좀 따져봐야 해서 이게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2023년, 2024년에 비해서 현저히 판매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뭐 물론 근데 이 음반 판매량 줄어든 게 그 약간 조금 복잡할 수도 있지만 코로나 때 보복 소비 개념으로 코로나 때부터 이제 콘서트를 하지 못하고 오프라인 팬 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판매량이 좀 늘어난 건 있습니다. 근데 반대로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콘서트에도 가고 좀 오프라인 팬미팅 활동이 늘어나면서 음반에 소비하는 지출의 돈을 줄이고 그쪽으로 간 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숫자상으로는 좀 약간 뭐 예전보다 판매량이 덜한 거니까 이제 일부 K-팝 좀 전문가나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좀 줄어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온 것도 사실이죠. 이 10년 만에 음반 판매량 감소 원인으로는 참 여러 가지가 꼽힐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앞서서 BTS 그리고 블랙핑크 완전체 컴백 이제 곧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 두 팀의 컴백은 K-팝 업계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 예, 아무래도 화제성 자체가 이제 엄청 크기 때문에 이제 뭐 낙수 효과도 좀 기대할 수 있고요. 아무래도 K-팝의 두 간판이 출연을 하게 되면은 음반 판매량도 당연히 좀 늘고 화제성도 늘고 K-팝 뉴스들이 많이 생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K-팝 전체 좀에 대한 관심도가 좀 커질 확률이 확실히 많고요. 그리고 블랙핑크랑 방탄소년단이 완전체 공백은 있었지만 그동안 이제 솔로 앨범을 각자 발매를 하면서 당연히 이제 방탄소년단 솔로 활동 얘기는 오늘은 좀 덜 하게 됐지만 방탄소년단 솔로 활동도 엄청났거든요. 맞아요. 예, 저 잘 아시겠지만 특히 최근에 뭐 지민 씨랑 정국 씨는 솔로로도 그 빌보드 핫백 1위를 차지를 했고요. 제이홉 씨도 최근에 그
솔로 앨범을 내고 콘서트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기록을 썼어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블랙핑크도 솔로 활동을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이 사실상 이 솔로 활동을 하는 멤버 한 명이 K-팝 웬만한 그룹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. 근데 그런 4명, 7명이 모여서 활동을 하게 되면 그러게요. 그 자체만으로도 시너지가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 K-팝 업계랑 해외 팬들이 엄청난 기대가 있습니다. 올해 하반기에 블랙핑크랑 BTS 외에도 또 다른 K-팝 팀들 활약이 또 기대된다고 들었거든요. 네, 사실상 이제 6월부터는 이제 K-팝 시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왜냐면 이제 에스파도 컴백을 하고요. 또 7월 달에는 트와이스. 트와이스도 블랙핑크 못지않게 엄청난 K-팝 팬들이 해외에서 많고요. 사실 먼저 트와이스는 스타디움 아티스트라고 해갖고 그 3, 4만씩 되는 경기장을 해외에서 모두 채웁니다. 그리고 일본에서는 무려 7만석이 되는 경기장을 이틀 동안 매진시켰거든요. 예, 그런 트와이스도 7월 달에 정규 4집을 내고요. 그래서 블랙핑크랑 또 활동 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뭐 경쟁보다는 같이 시너지를 내면서 좀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새로운 팀들, 뭐 나이지 같은 팀들도 잘 되고 있고, 그리고 뭐 이제 뭐 하이브에서도 계속 새로운 그룹들이 나오고, SM, YG, JYP에서도 계속 좋은 팀들이 나오고, 뭐 이제 4대 기획사뿐만 아니라 다른 기획사에서도 좋은 팀들이 하반기에 너무 컴백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. 한편으로는요, 또 이 중국 한알령이죠. 이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. 네. 이 중국 한알령 해제 움직임 좀 슬슬 나오고 있는 분위기인가요? 예, 나오고는 있고, 근데 항상 이게 좀 나왔던 얘기라서 좀 예측하는 게 좀 조심스럽습니다. 이제 그리고 이게 정치 문제고, 뭐 이제 나라 간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예전보다 분위기가 조금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. 그 이펙스라는 그룹이 있는데 이 팀이 이제 중소기획사 그룹이라서 좀 그 관객 단위는 조금 적긴 한데요. 뭐 사실 이달 말에 다음 달 말 아예 곧 그 이제 중국에서 공연을 한다고 했는데 뭐 K-팝 아이돌 그룹이 정식으로 공연하는 건 9년 만이었습니다. 와. 9년 만입니다. 근데 이펙스 공연 날짜가 미뤄졌어요. 뜻하지 않게.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언제 개최될지는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아서 조심스러운데, 다만 드림 콘서트라고 혹시 아시나요? 들어는 봤어요. 이게 또 옛날부터 이제 해왔던 건데 K-팝 유명 팀들이 연합해서 공연을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연예 제작자 협회라서 주최를 해서 거기에 속해 있는 웬만한 기획사들 팀들이 와서 그 4대 기획사들은 물론 이렇게 연합해서 하는 공연인데, 작년부터 이제 해외에서 하려고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9월 달에 중국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. 네. 뭐 원래 매년 우리나라에서 네,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했고요. 중국에서도 잡혀 있는 거죠. 네, 이게 하나령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는 거죠. 왜냐면 이제 3, 4만, 4, 5만 정도의 모객 단위로 K-팝 콘서트가 열리면 이건 K-팝에서 중국 진출에 되게 신호탄이 되는 거고, 최근 이정재, 정우성 씨도 좀 중국 가서 좀 연예계 관계자들도 만났다. 뭐 이제 그런 그런 모습도 포착이 됐고요. 좀 예전보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좀 나와서 한알령 중국 시장이 사실 엄청나기 때문에 좀 K-팝이나 좀 한류가 더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중국 시장이 열리면 큰 도움이 되거든요. 그래서 좀 예전보다는 장밋빛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조심스럽게 좀 차곡차곡 준비는 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기대감은 좀 일고 있다. 예, 그 선에서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이렇게 그 올해 하반기가 또 K-팝 생명력의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. 이런 전망도 있다고 들었어요. 예, 그 사실상 뭐 예전에 이제 그 아시아권만 따져보면 J-팝이 엄청 부흥일 때가 있었고요. 그리고 이제 칸토팝이라고 홍콩 음악. 그쪽은 이제 칸토팝이라고 하는데 칸토팝이 또 엄청 인기가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. 근데 지금 J-팝, 그 칸토팝이 예전만큼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영원히 인기가 갈 수 있는 그런 장르가 없기 때문에 K-팝도 그런 전술을 따르지 않겠냐. 뭐 지금 좀 이제 J-팝, 칸토팝이 좀 예전보다 떨어졌던 거는 잘 되니까 뭐 비슷한 음악을 계속 양산하고 개성 있는 것보다는 조금 약간 그냥 내는 거에 급급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게 있거든요. 근데 K-팝도 그런 전철을 따라가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위기론이 좀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, 근데 이제 그런 건 이미 K-팝들은 전철을 봤기 때문에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. 데뷔를 좀 하고. 예, 데뷔를 하고 있어서 요즘 또 인기가 있는 게 K를 땐 K-팝,
K-팝 시스템은 그대로 가져가되 장점을 가져가되 현지화시키는 거죠. 그 대표적인 게 요즘 캐치아이라고 하이브의 글로벌 걸그룹이 네네네. 근데 캐치아이가 핫백에도 들어가고 요즘 되게 대세거든요. 근데 캐치아이가 또 잘 됐던 게 그 외국인 위주로 미국 현지화된 걸그룹인데 초반 활동을 한국 음악 방송에서 했어요. 초반에. K-팝에 좀 전철을 따는 건데 어쨌든 해외 시장에 팬들이 더 많지만 입소문은 한국에서 시작이 되거든요. K-팝은 그 K-팝 음악 방송들이 좀 카메라 촬영도 잘하고 좀 그런 매력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영상물들이 유튜브나 SNS에서 입소문을 타게 되게 좋습니다. 그러니까 캐치아이도 그런 전례를 밟아서 그게 주요했고 성공적으로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데뷔를 통해서 지금 K-팝들이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이제 K-팝 브랜딩을 이용한 J-팝도 많이 좀 나오고 있고요. K-팝 마케팅이란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J-팝이 또 치고 올라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좀 도전적인 과제에 좀 맞닥뜨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K-팝이 예전과 달리 좀 덩치도 많이 커지고 조금 고민도 많이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잘 이겨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 와중에 BTS랑 블랙핑크가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. 이 두 팀은 완전 슈퍼스타이기 때문에 이 팀이 이제 완전체 공백 뒤에 좀 다시 완전체를 이어갔을 때 얼마나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좀 K-팝의 미래도 조금 점쳐볼 수 있지 않을까.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연예와 스포츠 이슈를 소개하는 핫시스. 오늘은 이재훈 기자님과 월드스타죠.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완전체 소식 그리고 K-팝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